대한민국에서 7인분씩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루에 7인분씩 매일 진짜 야 이거 신이 주신 음식이다 막 이 정도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애들이 들어온 침투되는 그 전전에 쭉 가서 불판 구워놓으면 애들 진격하겠니? 먹느라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년 6월 30일 북한을 탈북해서 2007년 2월 7일 대한민국에 도착한 대한민국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 탈북민 이웅길입니다. 북풍문단은 한국에서도 아시다시피 1969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이 박정희 대통령 목 따라 들어왔다 했다가 청와대까지 거의 성공했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다 죽고 2명은 도망쳐 가고 1명이 유일하게 잡힌 김신조 지금 현재는 성락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저희 부대 첫 1기 전투원들이고 이 부대가 나중에 다시 특수8군단으로 개편됐다가 다시 또 경보교도지도구로 개편되고 나중에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성군 정치한다고 11폭풍군단 조국 통일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대였고 지금은 또 김정은이 격하게 밀어주면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보낸 바로 11폭풍군단 지금 현재 특수작전군이라고 부르는 그 특수부대입니다. 아 드디어 가는구나. 왜냐면 저는 만약 파병이 된다 하면 폭풍군단 우리 부대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키이우라든가 하루키우 같은 곳에 침투해서 요인 암살 뭐 그 군사 기지 폭파 뭐 이런 식으로 원래 부대의 소명이 그런 거니까 임무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금 쿠르스크에서 교전 상황이다 하니까 좀 많이 놀랐고 일단은 갈 부대는 폭풍군단 우리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저 후배들이고 또 고향에는 동생들이고 조카들일 텐데 안타깝지만 전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사. 정말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는 길은 투항하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우크라이나군은 미군에 의해서 이미 정예훈련을 받았고 우크라이나군 자체가 예전에 2차 대전 때도 특별하게 소련군 안에서도 잘 싸우던 부대가 우크라이나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피가 흐르는 부대예요. 싸움에 피가 흐르는 부대인데 이들이 싸우는 걸 보십시오. 러시아 상대로 소부대 작전을 하거든요. 소부대 작전도 그냥 소부대가 아니고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곳에서 무인기 드론 모든 걸 이용해서 포격하고 러시아 반체제군과 또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쿠르스크까지 진격을 해서 그 정확하게 지금 타격을 하고 있고 실제 파견된 폭풍군단도 지금 폭격 맞아서 지금 뭐 벌써 죽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소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거의 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투항하지 않은 한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심리전 동영상 수용소에는 북한군 포로로 잡히면 우리는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네는 투항하라 이렇게 정말 대우를 잘해주고 밥도 잘 주고 이거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아 내가 봐도 영상을 보면 좀 혹하겠다. 왜 아늑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밥도 또 먹고 싶은 양만큼 먹는다는 건 북한군에서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제가 농담으로 그랬었어요. 대한민국 와서 안보강역을 하면 북한군을 뭐 과대평가로 가소평가하면 안 되지만 나는 내가 만약 북한군 병사들이 들어온다면 앞에다 삼겹살을 깔아서 구워놓을 것이다. 그러면 얘들은 무기를 버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정도로 왜냐 많이 지쳐있고 굶어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영상에 봐도 그런 게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좀 심리전에 음식이 많이 들어가도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북한군이 식사의 질이 정말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뭐 방산비리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방산비리 해봤자 뭐 무기 거래 뭐 이런 쪽이라든가 방산 공장들이 뭔가 매물로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그 민비 명성황후의 오래비가 했던 짓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군인들이 먹을 쌀을 뺏었고 거기다가 모래를 쳐넣고 모래까지는 안 넣었지만 원래 북한 특수부대 정량이 1일 1kg거든요. 쌀이. 그럼 330g이 나와야 되는데 밥이. 근데 밥 보면 아마 그람으로 재도 한 150g밖에 안 돼요. 반도 안 되는 걸 먹고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얼마큼 배고프겠어요. 돌도 씹어 먹을 나이라고 하는 17살, 18살 한창 키가 크고 막 들이기로 먹어야 되는데 먹는 양은 하루에 500g 정도. 그럼 그걸 먹고 산악으로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반찬이 많기라나. 반찬? 염장무, 염장배추, 그러니까 절임무, 절임배추. 그것도 볶은 절임배추. 볶은 것도 기름도 없이 그냥 뜨거운 물에다 데쳐서. 그러니까 그걸 먹고 훈련을 해야 돼요. 고기름 거의 없이. 2인 1닭이라고 준다고 하는데 다 위에서 떼먹어요. 위에서부터 떼먹고 마지막에 식당 근무들까지 다 떼먹고 나면 실제 내가 먹을 거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던 애들이 나왔는데 눈 돌아가죠 지금. 러시아는 일단 뭐 빵이든 뭐든 많이 먹으면 좋은데 뭐가 많아. 거기다 우크라이나는 더 많아. 자유롭게 막 해주겠대. 근데 여기 나는 좀 한국이 삼겹살에도 좀 가서 공수했으면 싶은 게 대한민국 와서 삼겹살 제가 7인분씩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루에 7인분씩 매일 진짜 야 이거 신이 주신 음식이다 막 이 정도로 삼겹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얘들이 들어온 침투되는 그 전전에 쭉 삼겹살 까서 불판 구워놓으면 애들 진격하겠니? 먹느라면 뭐 이럴 정도로 진짜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신병훈련 딱 나가자마자 발로 박수를 쳐 이렇게 하고
신병을 나갔는데 아찔하더라고요. 17살에 나갔는데 이 상관들은 앉아서 지금 발로 박수 치지. 밀대 닦는다고 발 다 들은 줄 알고 발을 들었다가 또 맞아대고. 왜냐면 밀대 내가 지금 청소하라는 거지. 거기다가 뭐 군중문화 오락 시간이라고 있어요. 저녁 뭐 밥 먹고 8시부터 지침 전까지 9시 반까지 군중문화 오락이라고 1시간 20분 정도 있는데 이 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막 춤추고 이럴 줄 알았더니 나가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모래판 가운데서 1대1 맞서기. 그 밥 먹기 전에도 시키고. 근데 이 저녁에는 진짜 뭐 씨름 시키고 권투 시키고. 아니 권투 할 줄도 모르는데 그룹이라는 게 이게 약간 그 겨울 장갑이 있어요. 다 터진 거. 딱 봐도 그냥 주먹이 막 보이는데 그걸로 싸우래요. 저 터지죠. 엄청 맞고 하도 맞다 보니까 마지막엔 맷집도 생기고 어떻게 때리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때리는구나. 그러니까 걔한테서 배운 걸 걔한테 써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걔도 이기게 되고. 그걸 자동적으로 습관화돼야 된다. 기본기를 배워주죠. 그리고 뭐 사격은 기본이고 대열 훈련, 집총식 훈련. 총기를 바로 주진 않아요. 사격을 바로 시키진 않고 힘들면 총 쏘고 달아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훈련을 그냥 빈총구 가지고 엄청 훈련시켜요. 뭐 집총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드러총, 바드러총, 세우총. 이건 아마 제가 보는데 여느 쭉 세계 군대를 다 봤잖아요. 한국군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북한군만큼 집총식이 잘하는 군대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 각인식이 별병식 행진 한번 보면 알지 않습니까? 뭐 집총식 같은 총기도 뭐 드러총, 바드러총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드러총 딱 하면 총권 딱 쥐면 AK가 여기 등을 때려야 돼요.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지막 여기 썩살이 생겨요. 썩살이라고 해요. 굳은살. 너무 맞아가지고. 굳은살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참격장 같은 경우도 총격전 여기는 없어졌더라고요. 한국은 뭐 육박전 할 일이 크게 없다는데 저는 왜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많고 시가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근거리에서 싸우게 되면 뭐 갑자기 어떻게 뭐 총으로 때리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탄환이 떨어질 수도 있고 탄창 가는 동안 들어오면 탄창으로 때릴 준비 다 돼 있나?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북한군 같은 경우는 그게 매일 꾸준히 연습이 됐어요. 총이 그냥 내 장난감처럼 자유자재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북한군이 엄청 기본기에 힘을 넣어줘요. 신병훈련 1년 동안. 일반 부대도 외우긴 하는데 일반 부대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않고 일반 부대는 신병훈련이 3개월입니다. 기계화 부대 같은 경우 6개월이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1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2달 동안 1년 동안 그렇게 훈련 받는데 논산훈련소가 얼마? 4주잖아요. 물론 내가 약하다는 건 아니고 또 한국군도 그만큼 강하지만 요즘 또 현대전이니까 그런데 현대전이라 해도 또 게릴라전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한국전쟁 때도 보면 지리산 빨치산 그다음에 여수군인 만란사건 제주 이렇게 보면 같은 군인끼리 싸울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모든 걸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북한군은 아예 최정예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본기부터. 그리고 뭐 외줄 타고 오르기 어떻게 보면 지금 암벽등반이죠. 암벽등반도 우리 보면 뒷산에 배랑이 있어요. 근데 뭐 배랑에 뭐 꽂을 것도 없어요. 그게 습관이다 보니까 신병훈련이 하도 했으니까 지금도 저 일하는 게 세차장도 일하거든요. 세차장에 벽이 한 3.5m 정도 되는 벽이 있어요. 돌로 이렇게 석축 쌓고 시멘트 묘장했는데 그 시멘트 갈라진 틈에다 손 놓고 거기 제가 올라가요. 그럼 직원들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왔니? 이걸 어떻게 올라왔니? 해서 내가 올라갔지 그냥? 하니까 야 이거는 짐승도 못 올라갈 것 같아. 뭐 다람쥐나 청서 이런 쪽에 애들이 좀 올라올 만한 거리인데 이걸 사람이 올라왔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배워준 게 뭐냐면 탈출법. 그러니까 침투할 때도 그렇고 탈출할 때도 그렇고 제가 한번 중국에서 탈북자가 한번 탈출했는데 저희 부대였어요. 감옥에서 탈출한 게 나왔는데 일단 전기선 합선시키고 11m 정도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다친 건 하나 없어요. 그 훈련 자체가 기본 생존 기능을 배워주는 겁니다. 이것도 물리, 수학, 화학 다 같이 배워줘요. 화학은 생화학무기 제조를 해야 되니까 브롬하고 네오스티그민 합하면 브로마 네오스티그민 청산가리 한 100배 됩니다. 근데 따로따로 먹거나 바르면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얘들 둘을 합하게 될 경우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남 죽인 것처럼 VX 그것도 스킨 로션 형식으로 얘를 바르면 안 죽어요. 근데 얘를 같이 바르면 그게 피부로 들어가면서 바로 모세혈관, 혈관들을 다 막아놔요. 숨을 못 쉬는 거죠. 피가 안 통하니까 바로 심장마비 죽는 거죠. 물리 훈련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 10m 한 높이에서 밑에 마다라스는 놔줘요. 매트리스는 까는데 떨어지면서 한 3m 정도 떨어졌다 생각될 때 벽을 차야 됩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속도에서 벽을 차면 내려가는 속도는 약해지잖아요. 튕겨 나가잖아요. 그 순간 떨어지면서 낙법한다. 이러면 끽해야 그냥 어깨 쪽이 좀 약간 금 가거나 그냥 어깨에 뭐 염자 정도 걸리거나 좀 골절 정도 뭐 그럼 바로 맞추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배우고 그게 기본 기초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막 25짜리 원목 나무 금방 자른 참나무 이런 걸 메고 산 한 35도 40도 경사에서 뒷산이 있거든요. 부대 뒷산 민둥산이긴 하지만 산이 다 깨지지 않아가지고 그게 생길이에요. 매번 길이 바뀌고 그 산악으로 올리 뛰어보내요. 250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몇 분 만에 주파해야 돼. 안 오면 너 밥 못 먹어. 한 번 떨구잖아요. 다시 못 메워 둘이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힘든 걸 메워주고 보내고 메워주고 보내고 그 다음에 좀 또 새벽 같은 때 일어나서 새벽 아침 기상해서 훈련한 다음에 또 산에 막 눈이 왔는데 각 분대장들이 산 등성에 양쪽에 다 있어요. 소대장이 뭐 맨 밑에 있어요. 그러면 쫙 꼭대기에서 중대 해체 하고 저쪽에 모여 하면 그쪽으로 오리 때가요. 또 그것도 또 제일 먼저 늦게 오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가는 거고 모래 주머니 같은 거 수에 주머니 같은 거 차고 또 오리 때고 그러니까 자연히 기본기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 훈련 1년에
훈련이 끝나면 그다음 본대 배치 받는 거예요. 여기서 최고의 전투원들 총 부대가 만약 한 3,000명이다 하면 여기서 500명이 뽑혀나가는 거예요. 신병이 이번에 들어온 게 만약 한 150명 정도가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 다 전투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한 30명 내지 50명 정도를 뽑는 거예요. 그 뽑는 기간이 또 있어요. 어느 정도 2년, 3년, 4년 그 걸치는 중에 이번에 북한이나 뽑혀 나온 애들이 있는 것 같고 그 한 3년 걸치면 그 3년 지나면서부터는 거기서 또 알맹이를 추려낸 게 아까처럼 한 50명 전체 3,000명에서 500명 정도를 뽑아내는 거죠. 합쳐서 그걸 뽑아서 얘들로 또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강의 전투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북한에는 특수작전군이 특수부대밖에 없습니다. 폭풍군단밖에. 왜 뭐 백공팔 훈련소라던가 그래서 이거는 특수부대라기보다는 기계화 부대인데 기계화 장갑 부대들인데 얘들도 어떻게 보면 폭풍군단이 들어가서 저 후방 배후 교란시키고 요인 암살하고 폭파하고 막 난리 칠 때 얘네가 최전선에서 나오면서 기계화 탱크 쏘고 장갑차 쏘면서 얘네가 나와서 또 같이 나오다니까 얘네도 어떻게 보면 훈련을 받아요. 특수부대 훈련을 받는데 우리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네도 좀 훈련을 받죠. 왜냐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싸워야 되니까 적과 싸워야 되니까 제일 강인하게 훈련 받은 애들로 들어오고 그 뒤로 이어서 뭐 1, 2, 5, 4군단, 7군단, 8군단, 9군단까지 들어오는데 나머지 군단들은 자기네 그 도방어 부대들이니까 다 들어오진 않고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 추출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대 폭풍군단 여기에 또 하면 뭐 기계화 부대들이라든가 뭐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뭐 이런 일반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부산까지는 금방이니까 그런 부대들이 좀 두렵겠죠. 아니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꾸 핵 하는지 모르는데 핵은 피할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그러나 생화학무기 분명 북한은 생화학무기를 쓸 거고 북한이 최소한 몇백 톤 이상의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화학무기는 전쟁에 사용하면 안 된다. 하지만 북한이 또 뭐 하지 말라고 안 하는 짓이면 김정남도 생화학무기로 죽였겠어요? 총으로 쏴 죽였어야지. 가장 잔인하게 죽이고 가장 사이코패스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서울 상공에 생화학무기 한 50km만 떨어지면 서울 거의 마비가 돼버립니다. 생물체가 자체가 다 죽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좀 요즘 위험한 게 오물풍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물풍선에 타이머까지 해가지고 자동으로 폭파돼서 떨어지는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 만약 오물 쓰레기가 아닌 진짜 생화학무기가 떨어진다면 생각하기도 막 끔찍한 참혹한 현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많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은 왜 산악전이라든가 뭐 시가전 이런데 기습 공격 그리고 침투 후방 침투해서 뭔가 폭파 이렇게 돼서 뭐 매운 약간 암살 부대 같은 부대들인데 이게 키우나 하루키우 같은데 들어갔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쿠르스크 전선에 나갔다. 이거는 뭐 미사일이라 아니면 단거리 로켓 폭 이런 걸로 지금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얘는 떼무리로 가가지고 떼죽음 당하지 않으면 포병원들을 보내든가 기계화 부대를 보내야지. 왜 제대를 보냈지? 지금 우크라이나는 기계화 부대로 싸우고 무인기 드론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조종해서 터뜨리고 죽이고 있는데 저렇게 가면 그냥 뭐 죽으러 가라는 건 같은 거지. 많이 의아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실제 그렇게 지금 맞아서 터져 죽은 군인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군 같은 경우가 되는데 현재 조선민군 부총참모장인 김용복 부총참모장이 지금 북한군을 책임지고 인솔하고 지금 갔어요 러시아로. 근데 이 사람도 북한군 폭풍군단 그 특수부대 출신 군단장인데 분명히 우리 애들은 저 후방 침투 배후 교란 암살 테러 이런 쪽으로 키운 애들인데 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포격에 맞아 죽는다 하면 솔직히 띵 하지 않을까 반기를 누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또 북한군 내에서 10년 이상 6년 이상 복무한 군인들은 절대 반기를 둘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다 인재로 잡혔기 때문에 김정은 당대는 이건 저 전술에 맞지 않는 부대를 지금 그것에 그냥 보낸 겁니다. 최고의 약점은 김정은이죠. 전술도 모르고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지도를 가르쳐놓으면 이게 진격하고 여기가 서울이고 부산이고 어떻게 이럽니까? 지금 다 내비게이션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의 특수부대는 뭐 해외 파병이라든가 유엔 평화유지군 이런 쪽도 많이 하고 국내에서 들어오는 테러 이런 걸 차단하고 잡아내고 또 특수부대들이 들어오는 걸 방어하기 위한 이런 쪽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저 후방 침투 자폭부대예요. 특수부대가 죽으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특수부대의 기질이 완전히 다르죠. 저기는 그냥 자폭 공격부대, 여기는 국민과 나라를 보호하는 이런 일도 같이 하면서 해외들을 또 평화롭게 하기 위한 평화유지군으로 또 파견되고 하니까 임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시스템도 뭐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낙하해서 후방에서 뭔가 군사 기지를 타격하고 이런 거는 한국의 특전사도 같은 임무를 양상을 띠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시스템 같은 것도 있고 또 방어성 성격을 띌 때는 뭐 대테러, 지뢰 제거 뭐 이런 것 쪽으로 볼 때 그런 쪽도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방어성 성격 이런 건 또 시스템이 다른 것도 있고요. 일단은 훈련 자체가 다릅니다.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많은데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격 훈련, 격술 훈련 이런 거는 여기도 한국도 뭐 크라브마가라든가 이런 거 들어와서 하는 거고 북한도 뭐 15격술 연구소라는 게 있어서 크라브마가 뭐 스페츠나츠, 중국의 뭐 절권도라든가 영춘권 이런 거 다 배합해가지고 종합격투기 같은 북한만의 격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같으면서도 또 달라요. 그리고 훈련하는 방식이 다른 게 한국군은 뭐 머리 박치기라든가 송판 깨고 이런 차력쇼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또 거기 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차력쇼 할 때 보면. 근데 애들은 뭐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냐면 굳은 나무에 대못을 조금 박아놔요. 그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대못을 그 안에 박힐 때까지 발로 차요. 종아리 앞면으로. 잘못 차면 또 찢어져 나가거나 구멍이 뚫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대못자리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대못 누르고 하다 보니까 나무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못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심심한 못을 나무에도 툭 눌러서 박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뭐 필요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손이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만약 찌르면 웬간한 거 못 같은 것도 뭐 그 타격력으로 인해서 진짜 바로 숨 멎을 수도 있을 만큼. 그리고 타격의 힘보다 스피드를 위해서 불 끓이고 거기다 모래 놓고 그 뜨겁잖아요. 막 달아지고 거기다 손칼치기 진짜 2,000번, 3,000번씩 하고 나무 이렇게 껍질 다 밟고 거기다 로프 감아놓은 로프가 막 터지고 이래가지고 다 낡아서 막 그게 찢어진다가 타격해가지고 손에 막 염증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럼 거기다 또 막 소금 막 뿌리고 소독약도 바로 없이 그런데 하다니까 손에 다 굳은 살이 배기고. 그러니까 전투 훈련한 거 보면 미친놈들 아닌가.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웬간한 사람들이 타격을 하잖아요.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만약 그런 육박전에 나간다면 쟤들을 힘으로 쓰러뜨릴 수는 없다. 정교한 뭐 급소 타격이라. 근데 급소 타격도 걔네가 이미 다 훈련이 준비돼가지고 만약 1대1 격수를 맞붙는다면 이게 좀 그런 말이긴 하지만 한국 군특전사랑 같이 1대1을 붙는다면 저희 부대 전투원들이 충분히. 예전에 김신조 씨가 왔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뭐 경호원들이 보면 어떻게 특수부대에서 제일 강한 사람들 뽑은 거잖아요. 특전사 출신들이고 붙었는데 1대 11인가 1대 10명인가 10명 한순간에 다 쓰러뜨렸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래. 진짜 전투원들이 훈련하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서 좀 배운 나도 앵간한 사람들하고 하면 된다 하는데 전투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당백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좀 많이 다른 거죠. 얘들은 살상을 위해서 격수를 배우고 한국은 방어적인 훈련이 많거든요. 타격한 훈련 자체가. 그런데 북한에는 굽소를 찔러서 죽이는 훈련, 살상 훈련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이 다르죠. 훈련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한국군은 어떻게 하나 뭐 전우회로 뭉쳐서 어떻게 이겨내고 목표를 성공을 하고 돌아가는 이런 건데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안 되면 자포가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뭐 김정일이 장난삼아 콩알 한 줌 집어가지고 쫙 뿌리더니 남조선에는 우리 애들이 이만큼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들여보낸 첩자도 있겠지만 뭐 탈북민도 통해서도 탈북민 중에도 위장 간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에서 합동신문 거쳐서 간첩이냐 아니냐. 그 실제 간첩으로 들켜서 잡힌 애들도 있고 뭐 독침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들어온 탈북민들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또 이한영 암살 사건이라든가 황정엽 씨의 사망 사건도 좀 애매한 점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항상 그런 테러에 좀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항상 보안을 강화하고 있고 메일도 많이 받았고 북한으로부터 해킹 메일부터 시작해서 열어보진 않았지만 바로 저는 그걸 기무사라든가 안보지원사령부나 국정원에 바로 신고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없지만 많이 그런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아니죠. 그건 아니고 탈북 뭐 단체장들이라거나 아니면 매스컴에 많이 올라 있는 탈북민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내냐. 또 여기 보면 아까처럼 민주노총 한국에 보면 약간 북한을 뭐 칭송한다 하면 약간 멍청한 짓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북한으로부터 공작 자금을 받고 움직이는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군인들한테도 접근하고 비밀을 빼낼 수 있는 모든 것에 접근을 하죠. 산업 스파이도 있는 것처럼 정보 스파이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한국의 국정원이라든가 모든 이런 데서 또 많이 잡아내. 문제는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건이 많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국정원이 원래 많이 잡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못 잡고 있죠 요즘은. 저희가 그래요. 저희 부대가 침투될 때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가 평택항 이함대 사령부가 어디 곡 들어가는 길까지 다. 뭐 내비게이션 우리가 뭐 앱을 다운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중국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있는 간첩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생적 간첩일 수도 있고 파견된 간첩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로라고 해요. 정보원들을. 우리 정보원들을 북한 보위부에서는 로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로라고 또 있더라고요. 단체가. 그러니까 웃기더라고요. 자기들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로들이 오면 전지로 알려주는 거죠. 여기가 타격 장소다. 뭐 바짝바짝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선해서 아니면 뭐 옛날 방식인 뭐 무전을 때린다든가 해가지고 뭐 방송이라든가 통해서 항상 준비를 하는 어떤 곳으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들어오면 이쪽에서 맞이하는 책들이 있으니까 그 정보원들 통해서 안전하게 뭐 도청, 뭐 용산, 뭐 청와대 뭐 이런 데 다 쳐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임무를 받겠죠. 한국에 있는 뭐 국가에 있는 중요 기관들에 대한 것들을 북한에 보낸다거나 아니면 중요 군사기지, 이동한 군사기지들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탄약창고, 연료창고, 뭐 기지국 이런 거의 위치 그리고 통신국에 들어갈 때 다 마비시켜야 되니까 핸드폰부터 전화 모든 걸 그런 것들을 알아내고 그 외에 또 뭐 주요 인물들이라든가 암살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살고 있는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소가 비밀에 속합니다. 거의. 탈북민들은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나누는데 뭐 약간 급이 좀 낮긴 하지만 일반 탈북민들은 근데 단추장들 같은 경우는 실제 경호원들도 붙어 있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받아보겠냐 하는 거죠. 좀 불편하다고. 괜찮다고.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김동식 선생님 책을 쓰신 게 있거든요. 누구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뭐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게 이분이 간첩이 갖고 와서 저 어느 절간에서 한국에 있는 누구랑 접선하려고 하다가 이미 추적한 국정원 요원들하고 총격전이 붙습니다. 2명 중에 1명은 사살되고 1명이
명이 마지막 아마 오발해서 자살 못하고 잡혔어요. 김동식 선생님이라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배죠. 예, 기순하셨는데 누구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뭐냐면 경찰 간부 집에도 갔었다. 근데 그 집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명한 대학 교수 그리고 유명한 큰 시민단체 대표 가서 사회주의 활동하고 뭐 한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데 가서 접선하고 북한으로 가십시다 하면 아 지금 안 가고 이제 언제 뭐들이 다시 오세요 뭐 이랬는데 그 사람도 누구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위험한 거죠. 대한민국의 위험한 사람들인 거죠. 반 대한민국 세력,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반 자유민주주의 세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 같은 공산 독재,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거짓말, 독재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저는 아 그런 놈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나도 일하고 싶다. 그렇게 일하지는 못하지만 있으면 제일 먼저 신고를 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런 세상이 되면 난 북한 같은 세상 또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내 아들, 딸에게 그런 세상을 다시는 안겨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일단은 뭐 폭풍문단 북한의 특수작전군 현재 630 대연합부대는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이번에 또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적이다. 다른 나라하고 적이다. 통일하는 게 아니고 침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면서 국어를 해야 됩니까? 북한군이 그렇게 강력하다? 우리도 그만큼 강력한 특전 특수사령부가 있어요. 그리고 무기? 세계 7대 강국이잖아요. 군사 강국. 순간 한 방에 불받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아량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까지 다 죽게 되니까 김정은만 물러나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태껏 사탕을 물려준 거죠. 쌀 주고 돈 주고 뭐 비료 주고 다 줬는데 쟤들이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런 거 있죠. 삥 뜨는데 자꾸 주네? 그러면 호구로 보는 거지. 이걸 뭐 친구처럼 사귀려면 우리도 받아야 돼요. 쌀을 500만 톤 주겠으니까 국군포로 이제 남은 게 얼마 없어요. 남은 분들이 몇만 명이었던 분들이 지금 나머지는 내가 보기에는 한 400분 정도 남은. 그리고 그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참전 유공자들도 지금 몇 분 안 남은 것처럼 북한은 평균 수명이 68세예요. 남자 평균 수명이. 근데 그분들이 지금 90세, 95세 됐는데 살아있는 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희망 하나. 내가 지켜 싸웠던 내 나라 대한민국이 나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 근데 국군포로 얘기 한 번도 안 꺼냈어요. 그러면 누가 나가서 그렇게 싸우겠어요? 누가 명예롭게 전사할 각오를 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군포로들 모셔와야 하더니 이제 몇 분 안 남아. 진짜 제가 저번에 다른 통로로 해서 알아보니까 함경도 내에만 지금 한 40분 정도가 50분 정도가 살아계세요. 이분들이라도 구출할 수 있으면 구출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목숨 바쳐 지켜 싸웠던 곳에 와서 좀 편안하게 아마 여기 오시면 얼마 못 가셔도 눈 감으실 거예요. 왜냐면 희망을 이루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좀 마지막 여생이라도 이게 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특수부대를 보내든 진짜 돈을 엄청 줘서라도 구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솔직히 저희가 물어본 폭풍문단하고 내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왜냐면 북한은 그게 엄청 그런 거에 강합니다. 물론 이번 개죽 보낸 군인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뭐 영웅칭호 주고 전쟁 노병들이라고 엄청 대우를 해주고 이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지켜 싸웠던 분들 그래서 분들이 지켜 싸우지 않고 투항하고 항복하고 나라가 망했으면 지금은 우리도 빌어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처럼 됩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되고 항상 생각하고 챙겨드려야 되거든요. 끝으로 이런 말씀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